안녕하세요, 와인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와인 3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 3가지가 아니라요, 3종류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와인 사러 가셨을 때 저 와인은 사지 말아야 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와인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같은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와인 안주와 드시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와인 안주를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사지 말아야 될 와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또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몇 가지는 조심하시면은 돈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와인이 수십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 수십만 가지를 드시고 요것만 피하세요. narrowing down, 선택의 폭을 약간 줄여서 안전하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인 시음을 할 때요, 와인의 냄새를 맡고 맛을 봐서 이 와인의 정체를 맞추는 그런 놀이를 하거든요, 전문가들끼리는. 저도 이제 항상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퍼넬링이라고 하는데요, 깔때기 있죠. 깔때기처럼 아닌 것들은 다 제하면서 정답을 향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 격가지 몇 개만 이렇게 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좋은 와인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음식과 함께. 오늘 또 그 방법의 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와인병 레이블을 보면요, 보르도라고 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와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르도라고 씌어져 있는 와인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보르도가 원래 프랑스에 있는 서남부에 있는 아주 굉장히 멋진 도시예요. 관광을 가시기도 좋아요. 이게 한 200년 넘은 집이 한 3,000채가 넘게 있어가지고 정말 예쁘거든요, 도시가. 혹시 보르도에 가시게 되면은 마그레드 까나르, 그 오리 가슴살로 만든 스테이크가 있어요. 그거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위트, 이쪽에 굴, 석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거는 와인과 함께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두 가지는요. 아무튼 보르도가 이 와인 쪽에 있어서 프랑스 와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산지예요. 정말 최고의 와인들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그런데 보르도라고 단순히 적혀있는 경우는 비싸고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명절 다 돼서 선물 사러, 와인 선물 세트 사러 가보면은 보르도라고 적혀있는 와인들이 그 선물 세트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명절 때가 다 되면은 보르도라고 적혀있는 와인들 아무거나 갖다가 수입해다가 와인 세트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보르도라고 씌어져 있으면은 이거 좋은 와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안 사셔야지 그런 나쁜 관습이 중단이 되겠죠. 그거 말고도 좋은 와인 굉장히 많아요. 좋은 와인을 드세요. 그래서 와인 모르시는 분들은 보르도라고 씌어져 있으면 사질 마시고요. 보르도 와인 중에서 살만한 와인,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보르도 화이트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레드만큼 비싸지는 않은데 괜찮은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르도 화이트는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요, 어딘가 글을 읽어가지고 보르도 이러이런 와이너리의 와인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가서 해당 특정 와인을 사셔도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와인 상점에 가서 보르도에 이러이런 와이너리를 사러 왔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그 와인은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보르도 와인들은 워낙 그 이름값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웬만해서는 돈값을 하는 와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하셔야 될 와인들이 병 모양이 이상하고 굉장히 특이한 와인들이 있어요. 딱 봤는데 한눈에 확 띄는 그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와인 병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은 대부분 병이 이렇게 생겼죠. 일단 와인병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와인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부르고뉴 와인병이라고 해요. 부르고뉴, 버건디 와인병이 이렇게 어깨가 좁고 밑에가 넓어요. 이 윗부분, 이렇게 곡선이 지는 부분을 와인병의 어깨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이렇게 어깨가 있잖아요. 이 어깨가 넓은 게 이런 보르도식 와인병이고요. 그리고 어깨가 좁은 병이, 그리고 밑에가 넓은 병이 부르고뉴식 와인병이에요. 이 병들은 아주 정상적인 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굉장히 긴 이런 와인병이 있어요. 이 와인병은 이제 독일식, 알자스식 와인병이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는 와인을 이런 병에다 넣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클링 와인, 뭐 샴페인 같은 그런 와인들은 이렇게 병이 약간 크고 무겁고 이 위에 뭐 이렇게 감싸놨어요.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와인병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네 가지 그 와인병의 형태를 제외하고 와인병이 유난히 눈에 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병이 짧고 굉장히 마치 위스키병처럼 생긴 와인병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하세요. 사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사러 가셨는데요. 사실 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병 모양이 특이하면 눈에 띄어서 손에 짚게 돼 있어요. 그거를 노린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맛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와인병의 모양을 그렇게 억지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아닌 경우는 와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집어서 살 수가 있는 와인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1000분이 계시다면 999분은 와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와인들을 굳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요, 이탈리아 끼안티라는 지방에서는 피아스코라는 와인병, 이 와인병이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밑에다가 밀집을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보면은 예쁘게 생겼어요.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고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와인병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정말 쓰레기였어요. 너무 맛이 없는 와인들을 넣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 끼안티라는 와인이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상 그 피아스코라는 와인병을 쓰지 않고 일반 와인, 이것도 지금 끼안티 와인이거든요. 아까 보르도 와인병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런 정상적인 병에 넣어서 내용물의 품질로 승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좋은 끼안티 와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상한 병을 더 이상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탈리아 지방에서 여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꾸 똥똥하고 밑에 밀집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와인을 발견하셨다. 그러면 쓰레기 와인입니다. 그냥 기념품으로 사셔서 집에다가 두시는 건 괜찮아도 마시는 거는 비추예요. 세 번째로 피하셔야 될 종류의 와인이 할인가 기준으로 10만원 미만인데 와인병이 딱 들었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딱 봤는데 이 와인은 다른 것보다 양이 더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인병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와인병 밑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펀트라 그래요. 이 부분이 크게 들어가 있는 병이 있어요. 병이 아까 말씀드렸죠. 와인병의 어깨라고 말씀드렸죠. 어깨가 넓고 이 병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밑에 펀트가 손가락을 넣었는데 엄지손가락이 이만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와인들은 사지 마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로 사지 마셔야 될 와인병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경우랑 비슷하게 이런 와인들은 와인을 딱 집었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이 와인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만든 겁니다. 그런 병들은 비싸요. 그런 병에 들어있는 와인들은 병 내부에 들어있는 와인의 품질보다는 와인병 가격이 높은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 병에 신경을 많이 쓴 패키지,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쓴 와인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형편없는 와인들일 경우가 거의 다예요. 할인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되는 2,
20만 원 가까이 되고 30만 원 되고 그런 와인들은 와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병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져도 별 가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요. 그런 와인들은 괜찮아요. 겉모양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패키지도 고급스럽지만 내용물도 고급인 그런 와인들은 드셔도 괜찮지만 몇만 원대인데 어우 병이 막 너무 죽인다. 그런 와인들은 절대로 사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칠레 와인, 스페인 와인 중에 이런 함정이 많아요. 와인 폭탄이 많아요. 그런 와인들은 이제 꼭 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만 빼고는 이 세상에 있는 십수만 가지 와인들 중에 모든 와인들을 다 즐기셔도 돼요. 그 세 가지 폭탄은 꼭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와인이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죠? 이런 분들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이럴 땐 이 와인 밴드에 오시면은 제가 많은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오시고요. 그리고 와인 살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와인인지 어떤지 와인 가격은 괜찮은지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이쪽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비교적 최근 영상 와인 적정가 파악법 와인 추천과 적정가 파악라는 이름의 영상을 클릭해서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와인 적정가 파악법이라는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가지를 쓰지 않고 와인을 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인 최저가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와인 최저가를 사는 거는 정말 그 여러 와인에 대한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발품을 엄청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몇 명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대신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은 괜찮은 가격의 와인을 사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와인 가격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더 싼 와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냉면을 좋아한다고 쳐요. 분식집에 가면은 4,000원, 5,000원짜리 냉면 있죠. 그런 종류의 냉면이 있다고 해서 냉면 전문점에 가서 9,000원 내고 먹는 거는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평양냉면인데 정말 육수를 고기로 우려내는 그런 냉면들 그리고 함흥냉면인데 과일을 정말 엄청나게 비싼 배를 갈아 넣어서 소스를 만든 그런 함흥냉면들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은 다양한 와인들을 맛을 보실 수가 없어요. 나는 뭘 마셔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제일 싼 거 드셔도 좋지만 이제 드시다 보면은 입맛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배우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의 어떤 그 타이트함을 좀 풀어놔 주셔야지 더 많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어떤 그 가격대 형성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 처음 와인을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고 뒤통수 때려 맞지 않고 와인을 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참조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하나씩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또 많은 힘이 돼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킹이었습니다. 이럴 땐 이 와인 네이버 밴드로 놀러 오시면 와인을 잘 몰라도 편하고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다들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입하는 게 싫으시면 wineking.co.kr로 놀러 오세요.